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를 열고 대처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제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전북도는 20일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30년 미래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혁신도시 동북권 휴양벨트로 이어진 동서축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전북의 역점 사업인 농생명을 비롯한 관광 등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등의 4대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 스마트 농축수산 혁신밸리 조성, 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등 18개 핵심 프로젝트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2050년까지 66조를 투입, 생산 유발 75조, 고용 창출 57만 개, 부가가치 2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관리인께서 대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KLN 장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죽음 이후 장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대 분야 8개 과제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번 계획의 3대 분야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 지원으로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2일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 공포합니다. 전라북도가 고령화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2015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이른바 행복콜버스가 도내 주민의 반역할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벽지 오지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킨 혁신 사례로 현재 서울과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제주 등지에서도 잇따라 시행 중입니다. 현재 도내 행복콜버스는 8개 시군 21개 면에서 1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객만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을 텐데 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을 좀 더 높여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는 이날 협약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저출산 인식 개선 등의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청주 맘스캠프와 충주 아사모, 제천 어미모는 충북 지역 엄마들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 창업자들의 거주시설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청년 창업자 거주지원시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창업지원주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주택은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창업 꿈터를 제공하고자 북구 용봉동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으로 오는 28일까지 첫 입주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공급 규모는 개인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7호로 이곳에는 입주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과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창업 지원 시설도 들어섭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AI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철저히 해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과 여주 등에 AI 특별 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 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 출하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수 6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와 관련해 따릉이 운영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간대별, 월별, 연령대별, 성별 이용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11,300여 명이 이용했고요. 특히 하루 중 출퇴근 시간대 38%가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마포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3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에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센터 설치와 실태 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감정노동자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1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대당 23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규모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보급 차종은 주식회사 CM파트너의 문바이크와 주식회사 그린모빌리티의 발렌시아 등 전기이륜차 6종입니다. 신청 접수는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와 상담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 자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등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인 질환이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올해부터 일부 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고요. 내년부터는 폐암 검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천안을 비롯해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먼저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간 상생 공간으로 구축했고요.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 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 조성 지역을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앵커 장소로 재구성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